조선에서 노비는 전체 인구 중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요? 학계에서는 조선 인구를 1000만 명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략 40%에 해당하는 400만 명 정도가 노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쇄국전쟁을 펼쳤던 조선 전기 재상 한명회는 공사 노비 중 도망 중인 자가 100만 명이라고 말한 것이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노비를 잡거나 노비 소송을 전담하는 장혜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따로 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에서는 일척즉천, 즉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합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산노비와 공노비로 구분되며 처음부터 노비가 많았던 것은 아니며 통일 신라시대 때와 조선 건국 직전까지는 5% 이내였고 100년 만에 40%까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고려시대 노비와 양인의 결혼 금지와는 달리 오히려 권장하는 양천교혼 때문이었습니다. 양천교혼은 양반들이 노비와 양인의 결혼을 부추겨 그 자녀도 노비로 만들면 국가에 세금도 안 내니 더 큰 이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구 연구자들은 조선시대 노비를 명백히 노예로 명명하는 근거는 조선시대 노비가 매매, 증여, 상속됐다는 데 있습니다. 즉 노비가 물건처럼 취급됐다는 것으로 이는 조선 왕조가 실로 동족을 노예로 부린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가였다는 것이죠. 선조실록에도 보면 임진왜란 때 왜군의 반이 조선 백성이라는 기록과 쇠미록에는 백성들이 오히려 왜군을 환영하니 근심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 덕분에 조선 백성이 400년을 더 노예로 고통받았다는 역설이 지금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 조선의 시대는 사뭇 달랐던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합니다. 조선은 건국 후 19세기 600년이 지나서야 겨우 13세기 고려의 경제력과 생산량을 따라잡게 될 정도라고 하니 조선시대는 실로 노예 착취와 사대주의에 연명하던 극빈국이었다는 기록은 당시 영국 등 서양인들이 기록한 일기와 책들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선조실록에는 천하에 어찌 이처럼 가난한 나라 즉 조선이 있겠는가, 흡사 예엄의 궁핍한 집과 같아 하나의 진보를 경영하기도 이처럼 쉽지 않다. 내가 보건대 전조 즉 고려에는 매우 부유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이처럼 가난한지 알 수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고조선부터 일본까지 이어지는 한민족 역사를 학자들의 주장과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일본의 청동기라는 글을 발표한 스기하라 교수는 한국 청동기 사회의 말기에 해당하는 BC 100년부터 AD 50년쯤에 일본에 청동기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야유의 시대에 철기와 청동기가 동시에 전해졌고 청동기는 재사용으로만 이용되었으므로 청동기 시대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철기 시대로 직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BC 100년경부터 석기시대 원시인들이 살던 일본에 한국인들이 철기 물기를 들고 상륙하면서 일본의 고대 문명이 시작된 것으로 일본의 역사는 곧 가야 백제의 역사이고 한민족의 역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스기하라 교수는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을 첨단 과학이 증명한 셈이라며 즉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고대 문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원시시대를 마감하고 고대 사회를 여는 야유이 문명의 흔적은 일본 본토 전역에서 나타나지만 도레인에 의해 규슈 북부지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로 야유이는 한반도 남부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 한족은 베트남과 함께 다른 계통의 문격 한국인과는 유전적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투비라는 이 유형은 충분히 한국인의 고유 Y 염색체의 핵심이라고 할 만합니다. 한국인의 37.3%를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반도 이외에 오투비는 주로 일본이 31.9%, 만주족이 3.8% 등에 분포하고 있고 오투비는 분명 한국인과 일본인만의 특징적인 유전자라는 것이죠. 또한 일제시대 내각총리 대신이었던 도제데키는 중국인은 사람의 모양을 한 바퀴벌레다 라며 중국인을 조선처럼 황국 시민으로 편입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운을 뗐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한일합방 당시 일본 지배층은 통일됐다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내선 일체 정책으로 조선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조선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 전체 예산의 30%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매년 쏟아부었으며
조선에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니카타산 쌀을 조선으로 수탈해 가기도 해서 이에 대해 당시 일본인들의 불만이 컸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조선 600년간 인구 증가 없이 거의 1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인구가 일제시대에 2배로 증가할 정도로 조선인들의 삶은 풍족해졌다며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인구는 1260만여 명이 증가했고 그 중에 약 69%인 870만여 명이 한반도에 있고 31%가 만주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어서 위안부도 일본인이 더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다 믿을 순 없지만 어떤 주장을 하는지만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위안부는 신문에 위안부 모집 광고가 실릴 정도로 합법적인 직업이었고 페이도 일본인, 조선인은 동등하게 중국인보다는 많이 지급됐다. 강제징용도 일본인이 훨씬 많았고 의사보다 페이가 높은 고임금 직업이었다. 조선인 탄광 노동자 임금은 일본 순서보다도 3.7배나 많았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즉 만주 지역에 살던 조선인 마작단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빨치산 세력인 동북항일연군이었다는 것이죠.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의 연합체로서 이들 중 상당수인 한국인은 중국 국적을 취득한 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이들 중국 공산당과 연합한 광복군은 339명이었다. 반면 2차 대전 말기 조선인 일본군 지원자는 80만 명이 넘었고 입대 경쟁률이 62.1을 넘었다. 당시 조선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처럼 한국인들은 모조리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돼서 지금 벌목하고 있을 것이다. 대만과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일본에 감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총리는 일본군에게 쫓겨 달아나는 영국군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고 지금도 매년 일본군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반일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에 일가견이 있지만 다소 극단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한일 동맹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한일 합병을 해야 한다. 중국 몽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한일 동맹이다. 만리장성 북쪽은 중국 땅이 아니다. 몽골족과 만주족 한국인들이 지배하던 곳이다. 만리장성은 알다시피 진시황이 북방 오랑캐를 막겠다고 만든 것이며 이후 중국은 신라인 김한보 후예가 세운 금나라와 몽골에 정복당했고 청나라도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300년간 통치한 나라다라는 것이죠. 청나라 건융제 때 편찬된 만주 원류고 역시 금나라 시조의 출원지를 신라로 밝히고 있으니 금나라라는 국호도 그의 시조 성씨가 신라왕의 성 김씨에서 유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고조선 문명이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도 1500년이나 앞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000년 전에 나타난 고조선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형성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역사에 묻혀 잃어버렸던 고조선 문명의 기원과 탄생, 사회적, 경제적 토대와 문화적 특성, 고대 국가 건국과 발전, 해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이죠. 빙하기가 끝난 약 1만 2000년 전 북위 40도선 이하의 고 한반도에서 농경을 시작한 사람들은 세계 최초로 달리뼈, 쌀과 콩해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의 결과로 남한강과 금강 유역에 살던 무리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그들 중 일부가 점차 농경이 가능해진 북방으로 이주했으며 요하 동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호랑이가 토템인 예족이 됐고 요하 서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곰이 토템인 맥족이 됐다는 것이죠. 고조선은 천년 뒤 요동으로 수도를 옮겨 예족을 흡수했고 동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에 걸치는 고대 연방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신 교수라는 분은 한민족으로 이어지는 한족, 예족, 맥족이 고조선의 중심을 이루었고 음루, 흉노, 돌궐, 몽골 등 정복과 병합된 유목민족이 주변에 포진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사관학자들이 고조선 문명을 부정하는 이유는 고조선 문명이 중국의 날조된 역사를 뿌리부터 흔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